혹시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슬며시 고개를 돌리거나 손주가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별다른 이유 없이 생긴 거리감이 혹시 내 입에서 나는 냄새 때문은 아닐까 걱정하셨던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사실 중년 이후 입냄새는 단지 구강 위생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상태를 드러내는 건강 신호이기도 하지요. 오늘의 인생 수업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몰라서 지나쳤던 입냄새의 진짜 원인과 단 2주만 실천해도 가족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생활 루틴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양치질을 해도 치과를 다녀도 개선되지 않았던 입냄새. 그 뒤에는 5가지 중요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혀를 닦지 않는 습관입니다. 아무리 치아를 깨끗이 닦아도 혀 위에 남아있는 백태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얗게 끼는 이 백태는 입냄새의 진원지가 되며 위장 문제나 면역 저하와도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혀를 세게 문질러 닦다가 오히려 상처를 내고 더 심한 냄새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입안의 건조함, 즉 침 분비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침이 줄어들고 침은 입속을 씻어주는 자연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건조한 입속은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양치질을 해도 다시 냄새가 올라옵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인 분이나 당뇨로 입이 자주 마르는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위산이 식도를 역류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불규칙한 식사나 늦은 야식, 과식이 잦은 분들에게 자주 발생하지요. 위산이 식도를 넘어 목구멍까지 올라오면 입안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속쓰림과 함께 입냄새까지 생기는 이 문제는 위장 건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코막힘이나 비염 또는 입으로 숨 쉬는 습관입니다. 수면 중 입을 벌리고 자거나 평소에도 입으로 호흡하는 분들은 입속이 쉽게 마릅니다. 입이 마르면 세균이 번식하면서 냄새가 더 심해지고 아침마다 상쾌하지 않은 구취가 느껴지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바로 혀 위에 쌓이는 백태입니다. 혀는 음식물 찌꺼기, 죽은 세포, 세균이 뒤엉켜 쉽게 냄새의 온상이 됩니다. 하지만 백태는 단지 표면을 닦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닌 생활 습관과 몸의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입냄새를 건강하게 없앨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부터 치약에 이것 한 방울을 포함해 입냄새를 없애는 특별한 비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 치약을 바꾸거나 양치질을 자주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만으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 고민이 깊어지지요. 실제로 입냄새는 입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상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인생 수업에서는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도 집에서 꾸준히 실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생강 한 방울의 힘입니다. 우리 부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생강. 사실 이 생강에는 냄새를 없애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입냄새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줄여주고 속도 편하게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생강도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겉껍질이 얇고 윤기가 나는 단단한 생강이 좋고 푸석푸석하거나 검은 반점이 보이는 생강은 사용하지 마셔야 합니다. 특히 곰팡이가 피었을 경우 겉만 도려내지 마시고 아예 버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곰팡이가 만든 독소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퍼져 있을 수 있고 간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기 때문이죠. 생강을 구입하셨다면 깨끗이 씻어 잘게 썰어 두시고 끓는 물에 살짝 끓여서 식힌 다음 보관해 두세요. 이렇게 만든 생강물은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 약 2주 정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과 저녁 양치질을 하실 때 치약에 이 생강물이나 즙을 딱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양치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맵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며칠 지나면 입안이 훨씬 시원하고 개운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식사 후 생강물로 입을 헹구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이 생강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구면 입에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와 세균을 함께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실 땐 작은 물병에 생강물을 담아 다니시면 더 좋고, 집에 있을 때는 양치질 대신 간단히 헹구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은 단지 입냄새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입냄새의 원인을 줄여주는 건강한 습관이기도 합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입이 마르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잘 맞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어르신들 중에는 며느리가 더 이상 인상을 안 찌푸려요, 손주가 예전처럼 와락 안깁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생강 한 방울, 작은 실천이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오늘부터 양치할 때 한 방울만 더 해보세요. 입냄새는 물론 속까지 편안해지는 느낌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입냄새는 입안에만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 중엔 양치를 아무리 해도 시큼한 냄새가 올라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땐 입이 아닌 속, 즉 위장 쪽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먼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밤늦게 과식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위 속의 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면서 신맛과 함께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누워 잘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목이 쓰린 느낌을 자주 경험하신다면 이런 냄새는 입냄새의 아주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인생 수업에서는 이럴 때 아주 간단하지만 몸에 좋은 방법 하나를 추천드립니다. 바로 꿀 한 숟가락의 지혜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못했을 때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꿀 한 숟가락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이렇게 하면 위 속을 편안하게 감싸주면서 위산이 식도 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꿀에는 천연으로 만들어진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속을 부드럽게 달래주고 냄새가 올라오는 걸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국산 토종 꿀을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설탕 섞인 꿀보다 우리나라에서 직접 채취한 꿀이 훨씬 더 건강에 좋지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을 드시기 전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꿀은 단맛이 강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당 관리 중이신 분들은 꿀 대신 따뜻한 물만 드시거나 생강물로 바꿔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속이 비어있는 시간이 길면 위산이 더 많이 생겨 냄새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하루 3끼를 정해진 시간에 드시고 잠자기 전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 중엔 밤에 신물이 올라와서 잠 못 자던 게 사라졌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덜 텁텁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매일 꾸준히 꿀 한 숟가락으로 위를 보호하는 것만으로도 입냄새가 훨씬 줄어드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음식은 소화가 잘 되어야 입도 편해지고 냄새도 줄어듭니다. 입안에 문제처럼 보여도 그 뿌리는 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을 다스려야 입이 상쾌해진다,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꿀물 마시기, 식사 습관 바로잡기, 이 2가지만 실천해도 입냄새는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입냄새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혀 위에 하얗게 끼는 찌꺼기, 즉 백태입니다. 혀를 거울로 보면 하얀 막처럼 덮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냄새의 또 다른 근본 원인입니다. 보통은 양치만 열심히 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하지만
혀 위에 낀 백태는 칫솔질만으로는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혀를 세게 문지르거나 혀 클리너로 너무 자주 닦으면 오히려 혀가 상처나면서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태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없앨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인생 수업에서는 이럴 때 자일리톨 가루를 활용한 간단한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일리톨은 사탕이나 껌에서 자주 들어있는 성분으로 단맛은 나지만 세균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충치 예방에도 많이 쓰였고 입안이 잘 마르는 어르신들께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죠. 그런데 이 자일리톨을 밤에 잠자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치질을 끝낸 뒤 자일리톨 가루 반 숟가락 정도를 입안에 넣고 천천히 녹이는 것입니다. 삼키지 마시고 혀 위에 골고루 퍼지게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5분 정도 지나면 가볍게 물로 헹궈주세요. 이 방법은 혀를 자극하지 않고도 백태를 부드럽게 녹이고 입속 세균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며칠만 실천해 보셔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개운하고 혀 표면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께서는 백태 때문에 구역질이 나서 혀를 못 닦았는데 이 방법을 쓴 뒤로는 혀를 직접 닦지 않아도 점점 깨끗해지는 걸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자일리톨 가루는 요즘 약국이나 마트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설탕이 섞인 제품 말고 순수한 자일리톨 가루를 고르셔야 합니다. 분말 형태로 된 것을 소량씩 구입해 두시면 오래 쓸 수 있고 무엇보다 귀찮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서 꾸준히 실천하기에도 좋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혀에 백태가 자주 끼는 분들, 그리고 속이 자주 불편해서 입냄새가 나는 분들 모두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혀를 긁지 않아도 부드럽게 정리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매일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입안을 힘으로 닦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깨끗해지도록 돕는 지혜로운 방법.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얗게 탁했던 혀가 점점 분홍빛을 되찾고 입냄새도 덜어지는 걸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입냄새를 줄이기 위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이제는 감이 오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일상에서 실천하려 하면 뭘 언제 해야 하지? 잊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들을 하루 흐름에 맞춰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입안의 답답함을 가볍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전날 밤 쌓인 세균과 냄새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 찬물 대신 생강을 우려낸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머금고 천천히 헹궈 보세요. 굳이 세게 헹구지 않아도 입안이 한결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양치 시간. 이때는 평소처럼 치약을 짠 뒤 생강즙을 아주 소량 한 방울만 섞어 사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약간 매울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입안이 맑아지는 게 느껴지고 무엇보다 혀에 끼던 백태가 점차 줄어드는 걸 몸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가능한 한 생강물로 한 번 더 입안을 헹궈보는 것이 좋습니다. 밖에 계신 경우라면 작은 병에 담아두었다가 간단히 헹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입속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고 냄새를 만드는 세균이 자라지 않도록 도와주지요. 시간이 흐르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쯤 속이 더부룩하거나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이 있으셨다면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에 꿀을 타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위장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꿀은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중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바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일리톨 가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양치를 마친 뒤 순수한 자일리톨 가루를 반 숟가락 정도 입에 넣고 혀 위에 살살 녹이듯 머금고 계세요. 5분 정도 천천히 퍼지도록 한 뒤 삼키지 말고 가볍게 헹궈주시면 됩니다.
혀를 문지르지 않아도 백태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다음 날 아침 입안이 훨씬 상쾌해졌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루의 흐름에 따라 생강과 꿀, 자일리톨을 적절히 활용하면 입냄새는 물론 속의 불편함까지도 함께 다스릴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침엔 입안을 깨끗하게 시작하고 하루 중간엔 입안 청결을 유지하고 밤에는 속을 편안히 하며 마무리한다. 이렇게 세 가지 흐름만 기억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입냄새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지만 이런 작은 실천을 하루 이틀 이어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몸이 변화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날 가족의 말 한마디, 손주의 표정, 가까운 사람의 미소 속에서 조용히 다가오게 될 겁니다. 어떤 정보든 실천하지 않으면 그저 지식일 뿐이지만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입냄새 때문에 가족과 멀어졌던 분들이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따라하며 어떻게 다시 웃음을 되찾았는지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배웠던 한 어르신께서는 손주가 할아버지 냄새 나라는 말을 하고부터 그 어떤 자리에서도 말을 아끼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신경 쓰여 입을 벌리는 일이 줄어들었고 어느새 대화는 줄고 마음의 거리도 멀어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생강물과 자일리톨을 사용해 보셨고 위가 약했던 터라 꿀물도 매일 조금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며 아침 입안이 한결 편안해졌고 보름쯤 되었을 땐 손주가 웃으며 다가와 예전처럼 무릎에 안기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부인과 함께 식사할 때마다 늘 부인이 살짝 고개를 돌리는 게 느껴져 그 눈빛이 더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영상을 보고 생강과 자일리톨을 활용한 양치법을 따라 하셨는데 한 달쯤 뒤 부인이 당신 요즘 입에서 냄새 안 나네? 하고 웃으며 말하더랍니다. 그날 오랜만에 두 분은 마주 앉아 도란도란 긴 대화를 나누셨다고 해요. 이처럼 변화는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비싼 치료나 약을 먹지 않아도 집에 있는 생강 한 조각, 꿀 한 숟가락, 자일리톨 반 스푼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겠다는 마음입니다.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감을 만들고 그로 인해 마음까지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향기롭고 깨끗한 숨결은 사람을 다시 끌어당기고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주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내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자체가 변화를 향한 첫걸음일지 모릅니다. 입냄새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마음을 오늘부터 조금씩 펴보세요. 그리고 가까웠던 사람들과의 거리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좁혀가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만은 아닐 겁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상대의 반응을 먼저 살피게 되고 내가 혹시 불편함을 주는 건 아닐까 조심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말보다 침묵이 익숙해지기 시작하지요. 그 조심스러움 속에는 종종 입냄새에 대한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게는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그 걱정이 사람을 멀리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작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살펴본 방법들은 그 걱정을 덜어내는 데 있어 의외로 간단하고 따뜻하며 무엇보다도 실행하기 쉬운 것들이었습니다. 생강을 물에 우려내고 양치할 때 한 방울을 더하는 것, 속이 불편할 땐 꿀 한 숟가락을 천천히 마시는 것, 잠자기 전 자일리톨 가루를 혀 위에 올려두고 녹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 모두는 특별한 준비도 큰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건 나를 아끼는 마음과 사람과의 거리를 다시 좁히고 싶은 그 따뜻한 바람입니다. 입냄새는 단지 숨결의 문제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이를 해결하는 일은 단순한 위생 관리가 아니라 내 삶을 다시 편안하게 되돌리는 과정이기도 하지요. 혹시 주변에 오늘 영상의 내용을 꼭 알려드리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조심스럽게 이 내용을 함께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부터 하루 한 가지씩 실천해보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마음속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 겁니다. 냄새 때문에 고개를 돌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을 맞추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게 되는 그 순간, 그 변화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금만 달라져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감은 충분히 좁혀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세요. 혹시 입냄새로 고민 중인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